이 중요한 것은 먼저 잘 해놓고 연관된 부하 과정을 하는 건 한 습관 편이 좋습니다. 이 작게 하고 크게 성공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인격적인 경험하고 넘겨야 할 것입니다. 유의식적 능력과 무의식적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공부하고 습득할 때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연습합니다. 두뇌에 잘 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몸에 익히기 위해 연습하다가 까먹거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두 의식이 연결되어 머릿속에 기억되고 반복된 연습은 몸에 자연스럽게 배입니다. 의식하지 않은 무의식 상태에서 볼 흐르듯이 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 시간의 법칙처럼 자기 것으로 만들 정도로 수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국기 공무원을 잘하는 선수들은 빠른 공격도 받아서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반복적 훈련으로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물 흐르듯이 처리합니다. 모라 일체를 감행해야 마스터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이런 시간과 연습과 훈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모래 일치를 하면서 성과와 능력을 나타내는 인격이 있음을 남겨두면 그때부터 작게 일하고 큰 성과를 내는 영역 그 고도에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바람의 양력을 받아서 높은 하늘 위에서는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납니다. 처음에 이륙할 때는 중력을 이기는 큰 날갯짓과 힘이 필요하겠지만 높은 고도에서는 위로 떠오르는 날갯짓과 바람의 양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높은 고도에 들어가면 양력으로 인해 작은 힘으로도 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식 교육이 많고 생각하고 그 속의 논술보다는 객관식 시험이 아직 많습니다. 토론과 독서 나눈 문화가 많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은 인문교수는 책을 읽고 사색하고 느낀 점을 나누면서 독자 능력을 키웁니다. 비번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한복극복하니까 어렵고 또한 소통 부재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건설적인 토론과 좋은 나눔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욱 우수한 리더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을 통해서 소통의 권한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통을 주는 생산적인 활동을 합니다. 인문학은 사업의 서비스에 접근했다면 크게 정기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 기업과 우수한 IT, 소프트웨어, 보안, 국방기술을 가진 이스라엘 기업에서 보듯 바로 독서와 생각, 토론, 대화 그 속의 힘이었고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글쓰기는 독서와 글쓰기의 힘입니다. 인풋 작업인 독서로 내 안의 지식과 지혜 아이디어를 투입합니다. 생산적인 아웃풋은 짧은 독서와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읽고 보고 들을 때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인풋 작업은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머리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지식은 외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처음에 인풋 작업으로 자신 안에 지식과 참여 지혜의 아이디어를 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일로 바빠지고 생산적인 활동이 많아지면 아웃풋이 늘어납니다. 그때부터 쌓여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과 루틴이 관련되어 있는 능력을 있는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아동으로 시작하는 시간은 에너지되고 명쾌하고 반응하지 않는 시간에 아웃풋 작업에 신경을 쓰고 선행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로 사고한 삶에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아웃풋 작업은 말입니다. 이삿짐 얼굴은 친절한 말은 대인관계를 좋게 합니다. 그렇게 인맥을 쌓고 직장, 사업, 시너지 영역에서 유일한 위치에 갈 수 있고 재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글쓰기라는 아웃풋 작업입니다. 여기서 글쓰기는 종이에 펜을 들고 쓰는 작업
것도,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도, 짧은 SNS 글을 글쓰기나 콘텐츠 만들기 외에 생산적인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글쓰는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 녹음, 그림을 표현하는 내용물을 통틀어서 콘텐츠라고 할 때, 글쓰기와 콘텐츠 작업은 기록을 보관, 소장할 수 있고 유통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와 콘텐츠 작업은 영향이라는 힘을 나타내고 재미와 감동의 스토리텔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식과 정보, 자신의 노하우로 정보성 글과 책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의 식은 글쓰기일 수도 있고,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콘텐츠, 의지를 기억하고 만드는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은 온라인 사업과 부업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블로그 마케팅을 하거나 전자상거래, 인스타그램, 쇼폼 영상, 전자책 PDF 판매, 사업 노하우의 강의 판매도 많이 합니다. SNS를 수익화해서 광고나 홍보 협찬을 받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도전해보는 수익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많아졌습니다. 이 전자책 PDF를 판매를 추천하는 이유는 블로그보다 수익이 빠르고 더 많습니다. 실제로 초창기에 제가 처음 써서 판매던 30페이지 정도의 전자책이 12,000원에 등록하자마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자책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유튜브, SNS와 병행 연계하며 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대부분이 블로그 글이 될 수 있고, 블로그에 완성된 블로그 포스팅 글들을 인스타그램을 연결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모아서 하는 거는 전자책으로 출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자책 PDF뿐만 아니라 유튜브 업로드, 블로그 또한 네이버, T3 블로그, 인스타그램 마케팅 등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생산적인 습관, 즉 글쓰기 습관이 배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저에게는 이 모든 작업이 재미있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책 읽는 취미가 있어서 여러 권을 많이 읽다 보니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책에 좋은 내용들과 저의 경우에 생각을 유능시켜서 새로운 글로 생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책들 또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책 쓰는 법에 관련된 도서들을 보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그냥 쓰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중에 노트북에 쏟아내라는 권유였습니다. 이 책만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그렇게 쓰다 보니 방대한 양을 다시 검수하고 수정하고 개선, 퇴고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좋은 말은 간결하고 명확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길게 하면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정리하며 쓴 다음에 글도 망치니까 작업도 자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쉬워집니다. 수많은 정보 시대에 살고 있어 긴 글은 인터넷에 적어서 그 힘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300페이지 분량이 아닌 30페이지 정도여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하든 여러분들 전자책이나 소프트책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지 못할 수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머의 삶은 대단한 사람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질문하기는 책을 써서 다져내고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앞서 번째로 글쓰기 하나만 해도 심한 유익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굳이 직접적인 돈과 연결하지 않아도 비즈니스를 연결하지 않아도 글쓰기는 우선 나의 정서와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건 글쓰는 것, 나의 삶도 좋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좋게 하는 건 어떨까요? 한 권이라는 일의 버추자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좋은 정보를 줄 때 같이 있고 영향을 끼치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가장 크게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그치보다 수량만 좋은 것이
그리고 좋은 글, 정보성 글, 감성적인 글, 재미있는 글 또는 비문학의 실용적인 글이 됩니다. 또 해대 형식학적 글 또한 그죠?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느낌, 생각을 가정사로 잘 쓴다면 많은 공감을 얻고 오랜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는 비법 중에 하나는 너무 이타적이고 또 이기적인 것보다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도 선순적이고 아름답지만 나에게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있는 가설에게 전략이 가장 좋다고 추천합니다. 그것은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주고받는 말과 읽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좋은 글은 안으로는 나 자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로는 세상과 사회를 이롭고 질서 있게 하며 이성적인 한 걸음 나아가고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생각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좋은 생각과 가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말하는 사람이 되고 짧은 글이라도 쓰고 SNS에 올려보면 좋습니다. 자신의 전생성이 좋게 바뀌면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좋은 글은 좋은 사람들을 만들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또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좋습니다. 한 번의 원전은 일시적인 좋은만 될 수 있지만 그 좋은 것은 마음의 힘을 주고 지혜의 실행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서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얻은 수익과 돈을 통해서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좋은 일과 사업, 부업에 투자해서 더 크고 좋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부가가치. 이걸 읽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거리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가 유택해집니다.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고 나라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의 파워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번쩍하고 또 고용 창출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서를 통해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서를 통해 마음의 힘이 길러집니다. 세 번째로 독서를 통해서 비전과 꿈, 목표가 생깁니다. 네 번째로 독서를 통해서 노래와 말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시끄럽게 하시고 사고를 더 강하고 낫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글쓰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글쓰기를 통해 나의 생각을 가치관 등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글쓰기를 통해 집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글쓰기를 통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